선물도 증정합니다. 전화 847-299-6799. 귀로 듣는 영화 이야기. 오늘도 조이 김 씨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추석입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네요. 예. 명절에 비 내리면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같이 명절 셀 때는 김 좀 샌다 이런 생각이 했었는데 오늘 같은 날 좀 비가 오니까 추석이면 영화, 우리 왜 TV에서 나는 영화들도 먼저 떠오르는데 집에서 DVD 한 편 빌려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거든요. 그렇군요. 예. 추석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비가 오는 걸 운전하고 오면서 이제 주차장에서 우산을 펴고 네. 건물까지 걸어오는데 이거 가을비 맞죠? 그렇죠. 가을비 우산 속에서 이렇게 영화를 생각하면서 걸어왔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20대 때는 비 오는 날도 상당히 좋아했어요. 네. 멜랑콜릭하고 네. 분위기 있다고. 그런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쾌청한 날씨가 저도 좋더라고요. 맑은 날씨 좋아합니다. 그러세요? 예. 그동안 목요일마다 날씨가 아주 좋았는데 오늘 그렇습니다. 드디어 비가 내리죠. 항상 햇살을 몰고 오시는 분이었는데 네. 오늘 비와 함께 오셨습니다. 가을비 우산 속 하니까 그것도 노래. 최연 씨 노래기도 하지만 예전에 정윤희 씨가 나와서 영화로 나왔던 그랬어요? 예. 네. 제가 그 세대는 아니지만 한참 뒤에 TV에서 극장 영화들 가끔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정윤희 씨가 그때 그 이쁜 배우께서 노란 왜 그게 흑백 TV였는데 노랬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산 쓰고 비옷 입고 장화 신고 참 그 패션이 그렇게 입고 나오면 참 분위기일 텐데 저는 오늘 운동화에 진바지에 셔츠 입고 왔습니다만 예. 오늘 비 오고 날씨도 회색이긴 하지만요. 네. 그 밝은 햇살 같이 클래식하고 네. 목가적이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영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대됩니다. 네. 프로방스 지방에서 벌어지는 착하고 약점투성이고 인간적이고 성실한 보통 사람들의 삶과 애환을 그린 이야기인데요. 프랑스 영화입니다. 영어 제목은 The Well Digger's Daughter. 그러니까 well digger니까 우물, 샘을 파는 사람. 그러니까 우물 파는 남자의 딸. 굉장히 문학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목이. 만홍의 샘도 좀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예. 재치 있으시네요. 우리에게 환희, 장 드 플로렛, 만홍의 샘으로 유명한 프랑스 작가 마르셀 파뇰의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럼 영화를 보겠습니다. 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 남부 프랑스의 시골 마을에 중년의 호라비 파스칼이 살고 있습니다. 평생 우물 파는 일이 직업인 그는 가난하지만 자존심이 강하고 정직합니다. 죽은 아내는 딸만 6을 남겼습니다. 특히 둘째 딸 파트리샤는 예쁘고 총명합니다. 파리의 한 귀부인이 어린 파트리샤가 마음에 들어 그녀를 파리로 데려가서 학교에 보내고 교양을 쌓게 합니다. 파트리샤는 18살이 되자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아버지를 돕기 위해 집으로 돌아옵니다. 파스칼은 딸 파트리샤가 삶의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파스칼의 동료인 노총각 펠리페는 파트리샤에게 반해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딸을 끔찍히 아끼는 파스칼은 훌륭한 사윗감을 원하지만 착하고 성실한 펠리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펠리페는 결혼을 하더라도 파스칼 가까이에서 살겠다고 약속합니다. 게다가 낡았지만 작은 자동차도 한 대 있습니다. 파스칼은 펠리페가 자기 딸과 사귀는 것을 허락합니다. 파트리샤는 아버지에게 점심을 날라주다가 낯선 젊은 남자를 만납니다. 그는 신발을 벗고 개울을 건너려는 파트리샤를 번쩍 안아 올려서 건너편 언덕에 내려줍니다. 젊고 아름다운 청춘 남녀는 첫눈에 서로에게 강하게 끌립니다.
그는 부유한 읍내 상점 주인의 아들 자크입니다. 공군 조종사인 자크는 발령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파트리샤는 펠리페가 에어쇼에 같이 가자는 청을 수락합니다. 펠리페는 데이트를 하려는 목적이지만 파트리샤는 에어쇼에 자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에어쇼에서 제외한 자크와 파트리샤는 펠리페 몰래 따로 둘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자크는 다음 날 언덕 위에서 만나자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내려진 명령으로 자크는 그날 밤 전선으로 떠나야만 합니다. 자크는 어머니에게 자기가 파트리샤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편지를 그녀에게 전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파트리샤는 다음날 약속 장소에서 자크를 기다립니다. 자크의 어머니는 멀리서 우물 파는 남자의 딸 파트리샤를 보고 아들의 편지를 불태웁니다. 나중에 자크가 전장으로 떠난 사실을 알게 된 파트리샤는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파트리샤는 아버지에게 자기가 자크의 아이를 가진 것을 고백합니다. 파스칼은 충격을 받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펠리페도 징집이 되어 떠납니다. 펠리페는 임신한 파트리샤에게 청혼하면서 아이까지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트리샤는 거절합니다. 딸 때문에 고민하던 파스칼은 딸 6에게 가장 깨끗한 옷을 입히고 자신도 양복을 차려입고 자크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딸의 상황을 설명하고 받아들여줄 것을 부탁합니다. 자크의 부모는 가난한 노동자 집안의 딸을 인정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파스칼은 태어날 아이는 자신의 성을 붙여서 키우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딸의 명예를 위해 파트리샤를 누이 동생이 사는 외딴 시골 마을에 보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사랑하는 딸의 불행에도 파스칼은 그저 묵묵히 우물을 팝니다. 그 사이 자크의 전사 통지서가 날아오고 자크의 부모는 비탄에 빠집니다. 파트리샤는 아들을 낳습니다. 딸만 6을 본 파스칼은 귀여운 사내아이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결국 딸과 손주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나중에 죽은 줄 알았던 자크가 살아 돌아옵니다. 자크와 그의 부모는 파스칼의 집에 찾아와 정중하게 사과하고 정식으로 청혼을 합니다. 파스칼의 주름지고 그을린 얼굴에 비로소 긍지와 기쁨의 미소가 번집니다. 프랑스 작가 마르셀 파뇰의 소설을 영화화했습니다. 플롯이 단순하고 고전적입니다. 평생 힘든 일을 하면서도 정성껏 딸들을 돌보는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 고독을 그렸습니다. 소박하고 서정적인 프랑스 남부지방의 모습이 촉촉하고 평화롭게 펼쳐집니다. 어디서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뉘는 현실은 냉혹하고 슬픕니다. 그럼에도 그 아들, 딸들의 순수한 사랑은 무모하고 거침없습니다. 자랑이었던 딸이 미혼모로 전락하는 불행에도 딸을 감싸고 끝까지 책임지는 눈물겨운 부정과 부잣집 사돈에게 비굴하지 않는 인간으로서의 당당함이 잔잔하게 감동적입니다. 마치 화집 속의 풍경 같은 아름다운 화면과 섬세하고 속삭이는 듯한 음악이 아주 좋습니다. 극적인 사건이나 지나친 감정 대립 없이도 르노아르나 세잔느의 작품을 감상하는 것 같은 즐거움과 만족과 따뜻함이 충만한 매력적인 영화입니다. 네. 언제 나왔죠, 이 영화가? 이 영화는 2011년도에 프랑스에서 만들어졌고요. 오래지 않았군요. 네, 그리고 그 미국에서도 몇 특별한 영화관에서만 상영을 했었어요. 예. 지금은 DVD로 당연히 나와서
비디오샵이나 도서관에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네. 한국 분들에게는 사실 만홍의 샘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가 있었기 네. 때문에 오히려 한국 분들이 그 유럽 영화나 제3세계 영화를 미국 사람들보다 더 관심 있게 보는 듯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전 사실 이 영화는 못 들어봤습니다만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온 가족이 보셔도 좋고요. 예. 굉장히 웃기고 네. 풍자적이지만 그 사람들의 그 연기가 너무 사실적이고 인간적이라서 감동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제목은 The Well Digger's Daughter. The Well Digger's Daughter. 우물 파는 사람의 딸. 그런데 지금 도서관에 나와 있는 DVD는 이 영어 제목으로 네, 나와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우리 이렇게 가끔 이렇게 방송 끝나면은 저한테 문의를 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네.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려면 저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저도 오늘 도서관 가서 한번 있는지 읽어보세요. 확인을 네. 해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이 아주 마음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은 바로 이 코너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변함없이 조이킴 씨의 귀로 듣는 영화 이야기. 오늘 내리는 비가 전혀 우울하지 않고 빗속을 뛰어다녀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산뜻함을 함께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어머, 스티브 엄마, 뭐가 그렇게 좋아? 좋고 말고야. 우리 식구들 모두 혜태 만남이 먹고 훨씬 건강해졌거든요. 만남미? 쌀, 현미 찹쌀이 하나로 칼로리는 낮고 맛과 영양은 높은 기능성 쌀 혜태 만남미 출시. 이것저것 따로 보관하고 섞을 필요 없어 편리하다니까요. 어른에서 아이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혜태 만남미 주요 한인마켓에서 만나보세요. MB파이낸셜은행은 1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고객님들을 모셔오고 있으며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그 안정성이 한 번 더 입증되었습니다. 100억 달러에 가까운 자산과 90여 개의 지점을 가지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MB파이낸셜 은행. 지금 가까운 한국부 지점에 방문하시면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한국 직원들이 고객님을 모시기 위해 기다립니다. 성장하는 은행, 안정된 은행, MB파이낸셜 은행. 늘 최선을 다해 고객분들을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국부 대표전화 847-745-3500 Member of FDIC Equal Housing Lender. 오일, 워셔액, 냉각수, 에어컨, 브레이크, 타이어, 기타 등등. 자동차 참 점검할 것도 많고 또 중요하기도 하죠. 로얄에 오시면 바디와 정비 등 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클레임도 알아서 척척. 로얄 오토모티브에 오시면 안심이라니까요. 로얄에서는 렌트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차량 로얄에서 캐시로 구입합니다. 773-467-1150 467-1150 자동차 관리의 프로페셔널 로얄 오토모티브. 여기 고객과 함께 불경기의 고통을 분담하는 오메가 크레딧 카드가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 2천여 고객을 관리하는 오메가 크레딧 카드는 불경기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저렴한 수수료로 모십니다. 숨겨있는 피 없이 각종 크레딧 카드 터미널도 프리로 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시는 보안 인증 귀찮으시죠? 저희 오메가는 고객을 대신해서 직접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직한 서비스로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서는 오메가 크레딧 카드로 연락 주십시오. 전화는 847-439-4300, 847-439-4300입니다. 염색의 새로운 혁명이 시작된다. 버블비 소밍 헤어 컬러. 이게 누구야? 당신 10년은 더 젊어 보이는데? 나도 버블비 했지. 샴푸하듯 거품으로 혼자서 10분이면 오케이. 염색? 귀찮고 힘들어서 난 포기했어. 무슨 소리? 쉽고 빠른 새치머리 염색, 다양한 컬러의 멋쟁이 염색. 이제 샴푸하듯 부드러운 버블비 헤어 컬러로 해결하라. 버블 염색, 전통과 고품질의 동성제약 버블비를 꼭 확인하세요. 한국마켓이나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동성제약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샴버그 한인타운의 중심 우리마켓. 한 장소 한 주인이 23년을 한결같이. 우리마켓은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반찬, 국, 각종 캐더링, 최고급 육류와 신선한 야채 등 최상위 상품을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학장과 세단장으로 다시 태어나는 샴버그 우리마켓. 여러분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847-885-8610.
네, 모닝쇼 듣고 계십니다. 10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초대석에는 시카고 청소년 풍물단 김병석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피 추석입니다. 네, 아유, 추석인데, 추석에 제가 김병석 씨를 모시니까 굉장히 어울립니다. 풍물 하시는 분이 한복 입은 모습을 제가 워낙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명절 하면은 떠오르는 우리 김병석 씨를 초대했다기보다는 시카고 청소년 풍물단 제가 사무국장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확하게 어떤 타이틀이 맞을까요? 지난 8월에 제 시카고 풍물단을 이제 설립을 했고요. 네. 현재 이제 비영리 단체, 정확히 얘기는 이제 비과세 신청을 이제 국세청에 이제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네네. 이제 비영리 단체를 이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맡은 역할은 사무국장 그리고 또 지도를 맡아서 지도위원이라고 해도 되고요. 예. 네, 아티스틱 디렉터와 이기제큐티브 디렉터를 이제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청소년 풍물단 그동안 활동을 해왔는데 새삼스럽게 이렇게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거는 거의 이제 3년쯤 되는데요. 예. 그 전부터 한 5, 6년 전부터 저는 원래 청소년 이 단체를 만들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언급해 주셨고 지금 한인교육문화 마당집에서 또 풍물 가르치는 그런 클래스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한인교육문화 마당집 일관놀이 거의 대표를 맡으면서 거기 이제 성인분 네. 강습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쪽에 관심이 많아서 청소년도 이제 강습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지난 8월에 이제 결국 이제 단체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8월에 설립을 하고 그동안 벌써 행사에서 청소년 풍물단을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 지난 최근에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예, 시카고 청소년 풍물단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한 거는 지난 시카고 자매도시 축제. 그럼 부산 대표로 이제 저희들이 참여했고요. 예. 지난 봄에 또 이제 패스포트 더 월드 코리아 행사 때도 그렇죠. 시카고 청소년 풍물단 이름은 아닙니다만 그 학생들이 단원들이 거기 참여해가지고 공연도 했습니다. 제가 많이 봤다고 여겼던 것은 우리 김병석 사무국장께서 이렇게 이끌고 나온 청소년들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모두 같은 단체다라고 네. 생각은 했지만 그 소속은 좀 달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단체를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이제 시카고 청소년 풍물단이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리고 또 그 풍물단 공연팀 이름을 소리빛이라고 정했거든요. 소리빛. 예. 그래서 소리빛 쉽게 얘기하면 소리를 통해서 세상을 밝게 하는 빛을 낸다라고 해서 청소년 리더십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인데요. 예. 영어로는 죄송합니다. 영어로는 소리 이제 SORI. 예. 그다음에 한국말로 이제 빛인데 영어로는 이제 비트. BEAT 이렇게 해서 이제 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소리는 이제 자연의 소리를 이제 상징하는 거고, 네. 비트는 인간이 만드는 리듬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상징하는 어떤 풍물의 철학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앞으로 이제 사실 우리 청소년 교육이라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풍물의 우리 문화며 그리고 음악적인 그런 소양이며 여러 가지를 또 미래를 보면서 소리빛이라는 이름을 지으신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좋습니까? 예. 근데 영어로 하면 제가 그냥 소리빛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지만 영어로는 소리비트라고 이렇게. 예, 비트죠. 근데 이제 아무도 이제 비트라고 발음을 안 하니까요. 네. 소리빛 이렇게 하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소리빛처럼 이제 들리죠. 예. 그러니까 조사를 어떻게 붙이는가가 어떤 뜻인가가 또 달라지니까. 예, 소리. 그러면은 저희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소리와 밝게 하는 빛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붙여서 소리빛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이게 한국어하고 이제 영어를 이제 합쳐 놓으니까 이게 또 복잡하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다문화의 중요성도 우리가 강조하거든요. 이 단체가. 네. 우리가 이제 한인 2세지만 결국 미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라는 어떤 다문화 세상에서의 한국 문화를 우리가 따져야지 다른 것들을 다 배제하고 한국 문화만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문화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그 중요성을 그것도 이제 우리 강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두 단어를 이제 조합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소리는 한국말, 빛은 영어.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한글로 표기를 하자고 하면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래서 발음 나는 그대로 영어 발음 그대로 그냥 소리 빛해서 우리가 빛을 낸다 할 때 그냥 빛이라고 이제 쓰면 그렇게 됩니다. 해도 괜찮다. 네, 한국말로는 이제 한국어로 쓸 때는 소리 빛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영어로는 소리 비트 이렇게 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발음은 이제 소리 빛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영어 발음 좀 더 정확하게 우리 한국식 발음으로 하자면 소리 비트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해서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풍물 이렇게 지도를 해 보시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 풍물을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던가요? 이런 걸 좀 보셨습니까? 이렇게 느끼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3년 이제 이상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애들이 잘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뭐 사춘기로도 넘어가고 이렇게 애들이 잘하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원래 음악이 그 어린이들 성장기에 있어서 감성 발달이나 뭐 두뇌 발달에 좋다라는 거는 뭐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예. 근데 이제 풍물은 우리 음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음악을 한다. 그게 중요하고 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멋있게 팬타스틱하게 잘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 제가 이제 하나 우리 딸의 얘기를 하나 이제 소개를 드리면요. 지금 딸의 경우도 시카고 풍물단 단원입니다. 예, 단원이죠. 지금 이제 3학년 이제 갓 올라갔거든요. 예. 그래서 1학년 작년 이제 봄에 1학년 말에 6살 때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냐 그러면 그 탤런트 쇼가 있었어요. 장기자랑 같은 거. 장기자랑. 그래서 바이올린은 한 3년 정도 배워왔었고 예. 장구는 이제 1년 좀 넘게 1년 반 정도 배워왔었는데 이제 바이올린을 훨씬 잘하죠. 근데 제가 이제 장구를 하는 건 어떠냐, 장구를 한번 나가서 하는 건 어떠냐, 그러니까 그렇다, 뭐 좋다고 해서 장구를 했어요. 그래서 전교생이 하는 이제 탤런트 쇼이기 때문에 한 30팀이 와서 이제 개인적으로 또 단체로 해서 30팀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 네. 한마디로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장구 이제 시범을 이제 보였는데 그 모르시는 부모님들이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예. 아유 잘했다 그러고 미국 부모님들이 미국 부모님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도 물어보시고 또 우리 딸한테도 이제 뭐 6, 7학년 언니 오빠들이 와가지고 뭐 you're so great 막 이러면서 와서 막 인사하고 잘했다 그러고 막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이제 인기가 이제 많아졌고 이제 부각이 됐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이올린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때 다른 이제 팀도. 그렇죠. 이제 탤런트 쇼 할 때 바이올린 팀이 또 몇 팀이 있었고 피아노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기타 하는 친구도 있었고 노래 부르는 친구도 있었고 뭐 춤추는 친구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장구를 들고 가니까 더 이제 유니크하고 이제 뭔가 돋보였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장구를 해서 인기가 많았고 부각이 됐다라는 것 이상으로 제가 본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그 우리 음악을 통해서 본인 자신이 부각되고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은 한인 2세로서의 그 정체성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거든요. 그 토마스 쿤이라는 학자가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그 사회적인 패러다임, 그다음에 문화적 패러다임을 만듭니다. 그래서 한 기준을 정하고 가치관을 정하고. 그러면 미국이 아무래도 이제 백인 주류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한인 2세들이 우선 생김새가 틀리고 집에서는 한국말 쓰죠. 또 음식도 이제 뭐 된장찌개, 뭐 갈비 이런 거 먹는데 이런 것들이 애들이 그 한국 문화가 본인한테 자긍심을 심어주고 자신감 있는 게 아니라 왠지 모르게 좀 부끄럽고 좀 감추고 싶은 거가 된다 그러면 나중에 그게 정체성에 상당히 큰 혼란이 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후회마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이런 게 좋고 부모님하고 하는 게 좋은데 그 친구들 사이에 가면은 그게 이상하게 뭔가 함께 공유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게 돼버렸을 때는 이게 정체성이 상당히 혼란이 오고 문제가 되는데 이제 우리 딸은 이제 어렸죠. 그런 혼란이 오기 전에 우리 거를 갖고 했더니만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가서 한국어를 얘기하는 것도 뭐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것도 이게 뭔가 그 뭐 대단하다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무슨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게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더 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다 아시지만 우리 김병석 사무국장께서는 루즈벨트 대학 교육학 교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설명 하나를 듣더라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렇게 교수님처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크게
제가 공감하고 그리고 우리 우리 동포 사회가 한 번쯤 고민해봤고 그리고 앞으로도 고민해야 될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집 안에서 아이를 교육하면서 느끼신 그런 장고, 우리 풍물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렵더군요. 제가 장고를 한번 이렇게 흉내를 내봤는데 이게 너무 어렵던데 저한테는. 예, 어렵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뭐 음악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 딸이 바이올린, 뭐 피아노 이제 하는 거 보면 더 어려워 보여요. 제가 피아노 한번 해보려는데 이게 손을 양손을 쓰면서 이걸 따로 쳐야 되지 않습니까? 장고도 오른손 왼손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애들 두뇌 발달에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러게 들더라고요. 말입니다. 예. 그때 충분히 안 해놔서 발달이 저는 좀 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상생활 물론 학교에서의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본인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들이 엿보이겠지만은 생활 태도 같은 것도 좀 어떻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지요? 생활 태도는 이제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게 그 한국식 그 예절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또 미국 문화하고 좀 틀리죠. 다르죠. 근데 아마 한국 부모님들은 전부 다 한국식 예절, 그 한마디로 예의 바른 자녀로 이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아마 간절할 거라고 봐요.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이 좀 틀리죠. 인사를 깎듯이 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부모님 먼저 먹을 때도 이제 부모님 먼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미국 문화에서는 이제 그런 걸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무래도 가르치는 게 풍물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 문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권도도 마찬가지죠. 예. 그 태권도의 규율, 그 예절 교육이 결국 한국 문화하고 딱 이제 접목이 되잖아요. 그렇죠. 태권도 배우는 아이들은 한국말 단어 몇 개 정도는 다들 알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인사도 이제 바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리스펙트 하는 거, 선생님에 대한 존중과 존경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지 않습니까? 풍물도 이제 우리 문화, 우리 음악이기 때문에 그걸 상당히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인사하는 거는 확실히 이제 연습을 할 때도 선생님한테 애들이 또 재밌는 게 사춘기 지나가면은 이게 그러잖아요. 그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엄마 아빠가 빨리 나와서 인사 좀 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애들이 사춘기 지나면 그런 게 아니라 자신감 있게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인사할 수 있는 깍듯하게 그 예절 교육을 또 이제 시키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요즘 아이들 버릇없다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전통적인 어떤 예절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강조돼서 우리 것을 여기에서 지키고 산다는 그런 모습도 좀 또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미국에 살면서 우리 것을 지킨다만으로는 의미를 찾는 거는 좀 저는 이제 부족하다고 보고요. 우리 것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그다음 뭔가가 있어야죠. 아웃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절 바른 자녀로 키우는 거 이게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 예절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는 좀 그거 이상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예절이 몸에 배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이 또 우리가 주류 백인들이 이제 봤을 때나 여기 이제 미국인들이 봤을 때 뭔가 참 뭔가 있구나. 다르구나. 예. 그걸 또 존중하고. 예. 근데 그런 게 잘 된 게 어디냐면 이제 일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서는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일본 문화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근데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한 동경 같은 건 아직 그런 게 잘 형성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오히려 비교가 안 되니까. 그렇죠. 다 똑같으니까. 예, 애들이 오히려 이제 자유분방한 게 신세되고 그게 뭐 젊음이고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것을 지키는데 그 우리 것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본인의 것을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뭔가 더 어트랙티브한 그런 거를 가질 수 있게 임프레션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나가야 청소년들이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느끼지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그렇죠. 예, 설득력이 부족하군요. 그거는. 예, 풍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거니까 해라가 아니라 하고 이것을 친구들한테 보여줬는데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고 뭔가 이제 아웃컴이 딱 보이면 본인들이 이래서 우리 걸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갖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몇 명이죠, 단원이? 지금 현재 8명입니다. 8명.
청소년 풍물단이라고 했는데 청소년의 기준, 나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뭐 이제 초, 중, 고 이렇게 가는데요. 네. 지금 현재 3학년에서 이제 9학년을 이제 저희들이 만약에 새로 이제 단원들을 모집하면 이렇게 모집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3학년부터 9학년까지. 9학년까지. 9학년까지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9학년 시작이잖아요. 예. 그래서 한 1년 부지런히 배우면 10학년부터 이제 12학년 시니어까지 뭔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 하는 거고요. 이제 10학년 넘어오면 그때 배워서는 이제 너무 늦어서 안 되죠. 네. 3학년이라는 기준은 그러면 그보다 더 어릴 때는 좀 어떻게 하기가 버겁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제 딸도 그렇고 딸 친구들 이렇게 같이 해서 이제 했는데 그때가 4살 때, 5살 이렇게 됐었어요. 5살. 유치원 때부터. 예, 예.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아무래도 그 운동 신경, 모러 스킬이 좀 떨어져요. 이제. 그러니까 한 30분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건 되는데 장시간으로 해서 가르치는 거는 이제 좀 어렵고요. 제가 이제 더 여유가 있으면은 더 이제 그 나이가 어린 학생들도 가르치겠지만 한 3학년쯤 됐을 때 애들의 그 손 동작이나 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칠 수 있는 그 운동 신경이 발달하는 게 보통 이제 2, 3학년 넘어가면서 그게 많이 잡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3학년쯤 되면 이게 금방 쫓아오는데 만약에 거기에 1학년 뭐 유치원이 딱 끼면은 이게 갭이 생겨가지고 네네. 예. 우리 교육학 교수님이 아주 여러 가지를 고민한 그런 느낌인데요. 자, 3학년부터 9학년까지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좀 몸이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인용 악기와 아이들 청소년용 악기 그 사이즈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까? 예, 뭐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나오고요. 예. 뭐 초등학생까지는 이제 괜찮은데 애들이 아무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제 빨리 크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이제 또 악기를 더 큰 걸로 이제 교체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또 애들이 지금 단원들이 있으니까 좀 이제 쓰다가 남은 거는 좀 잘 보관했다가 네. 또 이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지금은 3학년에서 9학년까지인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초등학교 때 열심히 배워서 네. 중학교 때 다듬고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가면 이제 많은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3학년, 4학년 이런 단원들이 이제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몇 년 후에는 아마 초등학생만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이 이제 들어오면 이제 쫓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늦어서 지금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단체가 네. 9학년까지지만 이제 한 몇 년 후에는 아마 초등학생 대상으로 풍물 조기 교육이군요. 그렇죠.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활동을 이제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네. 계속 와서 배우기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은 재능 있는 아이들이 있죠. 그렇죠. 좀 못 따라가는 우리도 왜 노래를 하더라도 음치도 있고 박자를 잘 못 잡는 박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잘 못 쫓아가는 아이들은 힘들겠어요. 어릴 때는 그래도 다들 좀 탤런트가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아주 탤런트가 많아서 이제 재능이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재능이 좀 이제 모자란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큰 차이는 아니다. 차이는 안 나요. 근데 어른이 되면 아주 이제 차이가 확연해지는데 그래서 어릴 때는 이제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좀 3학년에서 9학년 사이에 자녀분을 두신 분들이 내 아이가 뭐 재능이 좀 있건 그렇지 않건 간에 걱정 안 하시고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오디션 같은 걸 거쳐야 됩니까? 지금 특별히 오디션 같은 건 없고요. 예.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여름에 오픈하우스를 해서 저희 단체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워크숍도 좀 이제 할 기회를 드려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부터는 이제 관심이 있으면은 입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좀 일정이 늦어져가지고 오픈하우스를 이번 일요일 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진작에 하실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8월에 일단 창단은 됐지만은 9월 22일입니까? 네, 22일 일요일 5시에 문화회관에서 오픈하우스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요. 뭐 목적, 목표, 활동 이런 것도 소개드리고 그다음에 단원들이 잠깐 이제 공연도 좀 하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한테 이제 워크숍도 좀 하고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아무나 가시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그렇죠. 뭐 신청을 하시거나 신청할 건 없고요. 관심 있는 분은 설사 뭐 자녀가 없어도 이런 단체에 관심 있는 분은 오셔도 되고요.
자녀가 아직 너무 어리다. 그래도 한번 오셔서 예, 한번 어떤 건지 보시고. 한번 보시고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는 22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오후 5시 문화회관으로 가시면은 요 오픈하우스를 함께 하실 수 있는데 그 문화회관에서 지금 앞으로 그 계속 강습도 하실 예정이시군요. 네, 매주 일요일 저희들이 문화회관에서 3시에서 6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3시간이 짧은 시간 아니거든요. 그렇죠. 긴 시간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연습을 하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단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풍물이라고 한다면 뭐 저는 지금 좀 전에 우리 일예로 장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풍물이면 악기가 몇 종류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진 또 단어는 사물놀이거든요. 사물이라 그래서 네. 꽹가리, 징, 장구, 북 이렇게 4가지 악기 사물. 그래서 사물놀이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악기들도 이제 배우고 그다음에 저희 단원들이 최근에 배우고 있는 거는 상모라 그래서 머리에 이제 예. 모자 같은 거 쓰고 네. 리본 달아서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배우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7월에 이제 공연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요. 내년 7월, 예. 네, 그때는 이제 상모를 돌리면서 또 악기도 다 메고 예.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우리 상모 판굿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것을 한번 올려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무대에 크게. 네. 예. 그러면은 그 처음 들어가면은 뭐부터 배웁니까? 제일 처음은 장구죠. 장구를. 네, 장구부터 배우는데 기본 뭐 덩쿵 따 치는 것부터 배워가지고요. 그 다음은 이제 노래 부르면서 치기. 예를 들어서 반짝반짝 작은 별. 아, 그것도 장구를 치면서. 장구 치면서. 그 다음에 이 한글 교육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노래, 동요들, 뭐 해야, 뭐 개구리와 올챙이. 네네. 그 다음에 우리 민요, 뭐 산도깨비. 예.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장구 치는 거를 연습해서 리듬감도 익히고 또 한국 노래도 배우고 장단도 알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좀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에 좀 심도 깊은 장단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전 청소년 아니지만 저도 한번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앞으로 어떤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은 이제 청소년 단체, 시카고 청소년 풍물단이라는 소리빛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단원들이 정말로 리더십을 키워서 세계에 있는 많은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는 청소년 리더로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풍물 커뮤니티를 생각했을 때는 지금 풍물이 어떻게 보면 제도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태권도 같은 경우는 이 커리큘럼도 있고 이제 벨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빨간 벨트도 있고 파란 그렇죠. 벨트도 있고 그 다음에 심사도 있고. 네. 근데 풍물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게요. 이제 바이올린 같은 경우도 부모님들이 얘기할 때 지금 애가 어디 치고 있어요, 무슨 책 치고 있어요 하면 되는데 풍물이라는 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교육 과정도 뭔가 체계가 안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 음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컴피티션이 많지 않습니까? 네. 대회가 많아서 거기서 상도 받으면 그게 특기 활동이나 아니면 어떻게 수상 경력으로도 할 수 있는데 네. 풍물은 또 그런 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풍물을 친다고만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런 인스티튜셔널라이즈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네.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컴피티션도 지금 만들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단원들이 내년에 세계 대회, 세계 사물놀이 대회,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 사물놀이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미국 내에서의 우리 한국 전통 풍물의 미래가 아주 밝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죠. 네, 예. 그게 제 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단원 사실 아직 소수의 단원으로 출발은 했지만은 앞으로의 꿈을 꼭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시카고 하면은 한국 전통 풍물의 어떤 성지와도 같은 그런 날이 오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대에 맞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 초대석에 시카고 청소년 풍물단 김병석 사무국장 예술감독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텔 같은 분위기의 밝고 깨끗한 그로스포인트 요양원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노후를 즐기세요. 한국 음식이 제공되며 가족 같은 분위기로 식사 시간이 즐거운 곳. 한국 간호사와 보조 간호사들이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곳. 자체 물리치료실이 있어 재활치료가 가능한 곳. 매일 예배 시간과 주일 미사가 있어 종교 생활이 불편 없는 곳. 교통도 편리한 그로스포인트 요양원으로 오십시오.